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당신 힘들었겠다. 네, 제목부터가 정말 위로가 되죠. 이 책은 부부에 관련된 이야기를 담은 책인데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성덕 전문의가 쓴 책이에요. 근데 이분이 정말 2000쌍 넘게 그런 부부들을 상담하면서 그러한 사례를, 연구 결과를 적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정말 사소하게 그러한 싸움들 있죠. 갈등들. 그런 것들이 점점 누적이 되면 나중에 정말 큰 싸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많은 갈등을 하게 고민을 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 내용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부부싸움에 관한 거예요. 부부싸움. 항상 할 수 있죠. 부부가 살면서 싸움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싸울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싸우느냐,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싸움이 아니고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런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그게 자칫 잘못하면 싸움이 되고, 그리고 갈등을 낳고 오해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부부싸움은 남자와 아내의 싸움이래요. 근데 남자와 여자라고 안 하고 남자와 아내의 싸움이라고 하거든요. 그 이유를 먼저 소개를 해 드릴게요. 남자는 관계가 아니라 독립적인 개인의 맥락에서 결혼을 파악하는 경우가 많다. 결혼 후에도 남자의 삶을 유지하며 간섭받기 싫어하고 혼자 있을 공간을 찾는다. 여전히 결혼 전에 관계와 활동을 유지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쓴다. 아내가 이런 자신의 생활 방식을 바꾸려 하면 부담스럽고 짜증이 난다. 그래서 대화를 피하다가 아내가 더 이상 불평하지 않으면 둘 사이에 합의가 됐으며 아내와 공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착각하기도 한다. 이처럼 남자가 남편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여자가 아내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보다 훨씬 길다. 이것이 부부 갈등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남편이 되는, 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족의 그런 남편이 되면서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걸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익숙해지고, 그러한 받아들이는 시간이 여자보다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차이가 나니까 여자는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남편을. 그러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또 싸움이 일어나고 거기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부부를 상담하면서 부부싸움은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남자와 아내가 싸우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아내가 대화 좀 하자고 하면 남자는 무슨 맨날 대화를 이렇게 하냐고 나는 할 말 없다고, 그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아니면 뭐 밖으로 나가 버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피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한 결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게 반복적으로 되게 되면 이제 아내는 결국 상처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런 남편을 보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당신은 도대체 여기서 꼭 나오죠. 대체 누구 편이야? 부부싸움을 하면서 그런 부부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일로 싸우는 것도 있지만, 뭐 시가 쪽, 친정 쪽, 뭐 친구나 아니면 그런 친척들 관계, 뭐 자녀 관계에서도 그렇고 그런 일로 막 싸우잖아요. 그러면은 부인이 막 그런 감정적인 이야기를, 뭐 기분 나쁘다 어쩌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감정적으로 표현을 하면 남편은 이렇게 받아주면서 힘들었겠다 이러면서 이해를 하고 감정적으로 공감을 해주고 그런 정서적인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도대체 누구 편이냐고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남편은 거기 내 편, 네 편이 어딨냐고, 왜 편을 나누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싸움의 그 골이 더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남편은 남편이 되어 아내의 입장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남자로서
자신의 입장부터 생각한다. 부부라는 개념은 다른 개념들보다 뒤에 있는 듯하다. 남편과 함께 삶을 공유하지 못하는 아내에게 결혼 생활은 상처이고 고통이다. 육아는 물론이고 시댁 방문이나 다른 현실적인 문제도 남편과 상의할 수가 없다.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 틀린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받아들이는 그 자체도 그런 입장도 다른 거죠. 그러한 시각이 얼마나 그런 차이가 있냐면요. 남편과 그 아내의 시각 차이가 여기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부부를 상담할 때 부부 사이에 의사소통이 잘 되는지, 이혼을 원하는지, 부부 사이의 갈등이 심각한지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는데 결과는 놀랍다. 아내들은 남편과 소통이 전혀 되지 않고 이혼하고 싶을 정도로 갈등이 심각하다고 답한다. 아내 입장에선 그런 거예요. 근데 남편은 아니에요. 남편들은 남들도 다 겪는 가벼운 갈등 정도로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의사소통에도 문제가 없는데 아내가 예민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내가 자신을 건드리지만 않으면 싸울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무 다르죠. 아내 입장은 사니 많니 막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남편은 별거 아닌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지? 이해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소통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서로가. 그러니까 이렇게 남자와 아내가 생각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남자가 그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된대요. 여기 그 부분 읽어드릴게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면 서로 배워야 할 것들이 많다. 아내는 남편이 되기 어려워하는 남자를 이해하고 남편은 아내의 감정을 이해하고 아내와 소통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그러려면 남자가 먼저 아내의 감정을 이해하고 이해하면서 남편이 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남자가 남편이 되고 여자가 아내가 되는 시간차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부부 두 사람 모두에게 좋다. 그러니까 서로 노력해야 하겠죠. 그러니까 부인도 그런 남자가 남편이 되는 과정이 시간이 걸리니까 그거를 좀 더 알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주고 배려해주고 하면 그런 남편도 그런 지지를 받으면서 또 노력을 하고 그러한 것들이 잘 어우러졌을 때 정말 그 부부로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여기서 그 부부 갈등에는 단계가 있대요. 4단계가 있는데요. 첫 단계가 분노이고요. 2단계가 찾고 매달리기. 그리고 3단계가 우울과 절망, 4단계가 분리예요. 분리는 뭔지 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1단계가 분노잖아요. 분노에 대해서 이제 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서로가 원하는 것을 안 할 때 남편이 그 아내가 서로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할 때 안 되고 안 해주고 그런 서로의 감정을 그런 안 좋게 하는 말을 하거나 그럴 때 이제 화가 나겠죠. 싸움이 되고 화가 나고 그러는데 남자는 이성적이고 여자는 감정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애착 대상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 남자나 여자나 분노한다. 자연스럽고 건강한 반응이다. 남자가 더 이성적이라고 보이는 것은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의 차이 때문이다. 즉 남자는 입을 닫고 침묵으로 화를 내고 여자는 입을 열고 화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인간은 애착 대상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해주지 않으면 분노하게 된다. 비극은 자신의 욕구가 먼저 채워지고 자신이 먼저 위로받기를 원하면서 시작된다. 그러니까 서로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그 상대방이 분노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먼저 위로를 해주고 정서적으로 위로를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먼저 위로를 받기를 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길 먼저 바라고 서로가 먼저 해주기를 바라니까
거기서 갈등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분노가 일어서 화가 나고 또 싸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단계를 지나서 2단계가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당신 나 사랑해? 당신 내 편이야? 그러면서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저 사람이 날 정말 사랑하는 건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저렇게 하지? 연애 때는 안 그랬는데 왜 결혼하니까 저렇게 변했지? 그렇게 자꾸 이제 확인을 하고 싶어지고, 그리고 이제 나를 인정해 주길 바라고 그렇게 되는 거죠. 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그러냐고. 그리고 나 정말 사랑하는 게 맞느냐고. 그리고 또 뭐 부모님한테 그럴 거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서로에게 그렇게 자기 주장을 하면서 또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한 것이 이제 충족이 되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면 그 싸움이 거기서 끝날 텐데, 그렇지 않고 충족되지 않으면 거기서 이제 우울과 절망의 단계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착적으로 소중한 사람의 행동은 어떤 행동이든 간에 커다란 감정 반응을 일으킨다. 특히 애착 대상과 친밀하거나 멀어지는 과정에서 생기는 감정은 매우 강렬하다. 그러니까 그냥 사소한 거지만 그 사소한 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반응하는 것보다는 더 크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에서는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그 정도 일은 이해할 수 있고 그냥 뭐 넘어갈 수도 있지만 부부 관계에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좀 더 그 친밀감 있고 애착이 가는, 애정이 있는, 사랑이 있는 그런 관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바라고 더 기대하고 그런 감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안 됐을 때 그 절망감이나 우울감은 더 크게 온다는 거죠. 그 깊이가 더 많고 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것이 안 됐을 때 정말 이혼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까지 되는 거죠. 울어도 보고 화도 내보고 절망감에도 빠져보고 손을 내밀어도 보고 하다가 안 되면 이 사람하고는 안 되겠구나, 이혼을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싸울 때는 아주 작은 거였지만 그런 게 싸움이 진행이 되고 반복이 되면 나중에는 무엇 때문에 싸웠는지를 모르고 그냥 안 좋은 감정들만 남는 거죠. 정작 원인은 온데간데 없고 안 좋은 감정들, 불만들, 그러한 것들만, 그리고 회피하고 무관심해지고 그런 감정들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는 정말 정서적인 그런 감정들, 그런 것들을 얼마나 서로가 잘 받아주고 배려하고 이해해주고 표현해주고 그런 것이 참 중요한데, 여러분은 지금 아내의 표정이, 남편의 표정이 정말 행복해 보이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내 남편의 얼굴 표정이 어떤지, 그리고 내 아내 표정이 어떤지, 감정적으로 서운한 것은 없는지, 그런 것을 잘 이렇게 들여다보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좀 더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